저는 iOS 개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리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발표는 제가 iOS 개발을 너무 뭐라고 하지? 엉망진창으로 막 하다가 보니까 나도 이런 순서대로 누가 좀 하라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제 삽질을 기반으로 좀 가다듬은 내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리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와디즈의 iOS 개발자였는데요. 지금은 포항공대에서 iOS 개발자 같은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레더스고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레더스고 때 엄청나게 오랫동안 쓰던 프로필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발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 주시면 그 다음 발표 때 꼭 프로필 사진으로 적용을 하겠다. 지금 맞아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네, 매번 발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재밌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iOS 개발을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왜냐면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4년 동안 iOS 개발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왜 학교 때 안 했지?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라도 좀 알고 시작했더라면 그냥 막 눈에 잡히는 대로 해킹, 스위프트, 레이웬더리치, WWDC, 스위프트.org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나름에도 순서가 좀 있구나, 우선순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순서라도 알고 시작했더라면 파트와, 세 번째는 일단 뭐라도 했더라면, 이게 뭐냐면 너무 자료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한 거죠. 그냥 못하겠다. 어렵네. 그게 아니고 뭐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을 더 일찍 했더라면, 사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iOS 개발 시작을 늦게 했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핑계를 대보자면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울 수 있는 데를 몰랐던 거죠.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고 몰랐어서 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학원, 아니면 강의, 아니면 공식 문서,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신 어떤 김정님의 커리큘럼이라던가 아니면 야구마 아카데미의 커리큘럼도 찾아보면 다 있고요. 또 키워드도 정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5개를 알아보다 보면은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맥북과 아이폰이 너무 비쌌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그냥 학교 다닐 때 아이폰 3를 이제 처음 봤는데 와, 너무 비싸다. 그때 당시에 있던 핸드폰에 비해 너무 비싸고 맥북도 너무 비쌌는데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맥북 비싸다, 아이폰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욕심이 너무 강한 거죠. 우리의 욕심이 너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M2 버리세요. 이거 버리세요. iOS를 시작하는데 M2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프로 맥스 버리세요. 여러분 시뮬레이터에 다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마켓 가서 이제 맥북 이렇게 치면은 거의 막 2010년도 30만원, 요건 좀 과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기기가 굉장히 좀 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이게 중고로 에어로 가볍게 좀 한결 가볍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기가 너무 비싸서 iOS 개발 시작 못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은 한 번만 사면 되는데 iOS, 애플은 매년 돈을 내야 되는데 굳이? 아직 앱도 출시를 안 했고 개발을 하는데 개발자 계정은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개발자 계정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필요한 건가요? 연간 회원권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순간은 이미 iOS 개발을 한참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걱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순서라도 알고 시작했더라면인데요.
사실 저는 책으로 시작했어요. 그 분홍색 있잖아요. 랑 친절하신 분이 만드신 그런 책들,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걸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으면 되고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읽으면 되고, 공부해야 할 키워드도 다 적혀 있죠. 근데 그러면은 책으로 하면 왜 힘드냐면, 안 좋은 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친절하신 분 책을 다 보는데 저는 한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많아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과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필요한 내용을 찾을 힘도 없었고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였어요. 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가 뭐 그 오렐리엠, HTTP 이런 거 한번 만나면 이제 3개월 삭제되는 거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자체를 알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삽질을 하면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해보는 건 어떻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발표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만 할 필요는 없다인데요. 제가 어떤 짓을 했었냐면 스위프트 문법 스터디를 했습니다. 3개월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스위프트 UI 스터디를 했습니다. 또 3개월이 가고요. RX 스터디를 했어요. 2개월이 갔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앱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꼭 하나를 끝까지 다 뽀개고 다음 거 가서 또 뽀개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능력을 가지는 거지, 스위프트 문법의 마스터 타이틀 아니면은 어떤 RX를 뭐 현업처럼 다루고자 함은 필요하긴 하네요. 네, 이런 거 필요하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능력을 가질 때까지 그것만 계속 파는 건 제가 해보니까 저한텐 너무 힘들었고, 실제로 초보자가 그 마지막에 딥한 영역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순서는 사실 뭐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학습에 순서는 없지만 또 아예 없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요걸 먼저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꼭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도 않았네, 이런 생각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watchOS 개발을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키워드부터 너무 어색해요. 뭐 예를 들면 UI 테이블 뷰, iOS, in Swift 뭐 이런 검색어 익숙하죠? 근데 watchOS 테이블 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 것처럼 iOS 개발만 쭉 하다 보니까 제 관심사에 확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 iOS 앱을 만들다 보면은 뭐 아이패드 OS도 같이 할 수 있고 watchOS도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위젯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를 끝까지 파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런 확장을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로로 된 라인이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은 스위프트 문법의 기초고, 그 다음에 문법의 기본, 뭐 이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맨 처음에는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죠. 근데 전 되게 웃긴 게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C 언어도 할 수 있고 C 샵도 할 수 있고 파이썬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다 봤어요. 왜냐면 왠지 강의를 100%를 찍고 싶으니까, 그러면 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 단계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뛰어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아니면 개발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면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 개념부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치라든지 스트럭트, 클로저 요거를 그 다음에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는 레벨의 스위프트 문법에 이렇게 세로로 레벨 1, 2, 3, 4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스위프트 UI도 옆에 있죠. UI를 그리는 방법. 스위프트 UI의 기초, 그 다음에 그 기초 2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뭐 버튼, 라벨, 텍스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좀 더 가서 이제 여러 페이지를 다루는 내비게이션 스택 아니면은 뭐 탭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할 때 레벨 1 쪼랩이잖아요. 근데 레벨 1 쪼랩이
이제 스위프트 문법의 레벨 1, 2, 3, 4, 레벨 4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좌절을 저는 많이 맛봤어요. 처음에 전공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과 이제 뭐 이스케이핑 클로저, 트레일링 클로저를 만나고 프로토콜 뭐죠? POP,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거 이미 상속된 개념들, 상속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왜 프로토콜을 제대로 못 쓰지? 왜냐면은 스위프트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스위프트스럽게 짜는 법도 잘 몰랐고, 그냥 밑으로만 파고 가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스위프트 문법의 기초를 좀 공부하고, 그 다음 스위프트 UI를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앱을 만들어 보면은 성취도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 자신감도 생기고, 나는 이런 것도 더 하고 싶어 라는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 봤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 가면은 얘가 이제 이 그림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UIKit 로고예요. 이제 현재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죠. 스위프트 UI와 UIKit 뭐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둘 다요. 둘 다요 라고 돌아옵니다. 사실 거짓말은 아닌데 결국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그래서 둘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너가 필요한 거요 라고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스위프트 UI가 뭔가 랜딩하기에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위프트 UI로 하다가 UI킷으로 그릴 때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UI킷 먼저 하고 스위프트 UI를 하면 좀 더 좋지 않나요?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쉬운 거 하면은 저는 더 좋잖아요. 효율이 좋잖아요.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UI킷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스위프트 UI로 넘어갔는데도 괴로웠어요. 막 델리게이트 열심히 쓰고 막 클래스 상속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스트럭트로 뷰를 만든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막 하니까 쉽지 않은데 이게 입문할 때 스위프트 UI로 하기는 쉬웠는데 UI킷에서 스위프트 UI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 처음에 저는 이제 애플의 기본 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정 앱 아니면은 오늘의 그 팁 앱 아니면은 저 위에 있었던 계산기 앱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얘네를 만들고 나면은 설정 앱을 만들고 뭐 미리 알림 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알림 앱이 아이패드 OS에서는 좀 다르게 보이기엔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내 관심사를 좀 확장해보고 아니면 팁앱이 왓치OS 내가 만든 팁앱이 왓치OS에 뭐 노티피케이션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정보를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를 했으면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iOS도 못하는데 무슨 왓치OS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거랑은 조금 지금은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에서만 필요하면 iOS지만 왓치에서 필요하면 왓치OS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나의 흥미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흥미를 통해서 더 확장시킨다면은 이런 순서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라도 했더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알고리즘, 자료구조 코딩 테스트. 개발을 하다가 가장 마음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홈페이지가 백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랭킹이 올라가고 막 나의 마이 페이지에 가면 뭐가 쌓이면서 그래 나 좀 더 뛰어난 개발자가 되었어. 실력이 쌓였어. 이런 게 있었는데요. 좀 더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왜 해야 할까요?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왜 해야 할까요? 이거는 나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의 목적은 알고리즘과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해서 그거에 맞는 코딩 테스트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케이. 왜냐면 나의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지식의 탐방, 취업, 취미생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질 텐데 저는 취미생활로 개발을 하고 싶어요. 남는 시간에 개발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백준을 간다? 꼭 가야 되나요? 간단한 것부터 해보려고요. 백준이 제일 간단한가요?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목적과 부합한 것들을 찾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열심히 지금도 아마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백준의 그 랭킹을 올릴 때 왜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죠? 석준님 왜 말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박수만 쳐줬습니다. 근데 야, 이거 이만큼까지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됐을까요? 그렇죠? 뭐라도 만들어 봤었어야 됐어요. 뭐 이렇게 허접한 거 만들어도 되나요? 네, 누군가는 손으로 똥을 만들고 먹는 행동도 하는데 뭐라도 아주 작은 앱이라도 누군가 3분 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앱이라도 그런 걸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막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런 스터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사람, 개발자가 되고 싶었다면은 뭐라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나만의 아니면은 내 친구 둘이서 우리만의 아니면 뭐 5명이서 우리만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해요. 물론 이거를 하다가 막히면 공부를 하고 그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강의를 결제하고 스터디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거는 목적 없이 너무 끝없는 여행을 가는 거라 저는 많이 지쳤어요. 그런 거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이거 만들어야지. 근데 나 이거 만드는데 모자라네. 이거 못하네. 왜 못하지? 그럼 이제 스터디할 리스트가 나오고 스터디하고 만들고 스터디하고 만들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무엇이든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드를 만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냥 툴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에어테이블로 DB를 만들면은 백엔드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대요. 뭐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도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엑셀로도 DB처럼 쓸 수 있어요. 좋아요. 꼭 데이터베이스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개발하는 사람을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의 지식과 그 다음에 그래서 얻어야 되는 건 개발의 지식과 서비스 제공자의 마음가짐.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앱을 만들어줘야지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기술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내 서비스다. 사랑스러운 내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에 문제가 안 생기게 서비스 제공자의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돈, 명예.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누군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싫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돈을 벌고 싶어. 좋아요. 목표가 그거라면은 그걸 향해 가는 거죠. 명예. 네카라 쿠베 가고 싶습니다. 쿠베 당토, 토스까지 가고 싶습니다. 뭐 명예가 원한다는 거라면 그거를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죠. 꼭 어떤 일직선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뭘 가지고 싶은지를 먼저 놓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죠. 재미? 장인의 전문성? 아마도 앱을 만들면서 재미가 없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떼게 되었는데요. 재미도 필요하고 아니면 이건 정말 어떤 사용자가 쓰더라도 편하게 되는 앱을 만들고 싶어. 이런 장인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진짜 대충 알고 있었구나. 이건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로 혹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 이런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뭐 코딩 클럽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냥 같이 개발하고 싶으신 분 모여서 개발합시다. 뭐 강요도 없고 목표점도 없는 거죠. 목표점은 있죠. 각자의 목표점이 있는 거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세요. 네, 일단은 아까 찍은 사진 여기 liu@kakao.com i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은 굉장히 빠른 답장을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한 거 다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i메시지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부 인사도 좋습니다. 모두 좋으니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오였습니다.